오늘 월지는 그린 듯이 조용하다. 새소리까지 잠재운 것은 역사의 무게일까? 계절의 무게일까? 이 조용한 천년의 비밀을 깬 것은 40년 전에 2년여에 걸쳐 실시한 월지와 동궁터 발굴이었을 것이다. 1975년부터 발굴하여 3만여 점이 넘는 문화재를 얻었다. 그 결과 서쪽 연못가의 석축을 따라 5군데의 건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못가의 5건물 중 3곳에만 신라때 건물 양식으로 복원하여 놓았다. 이 5건물 근처에서 소중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건물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학자들은 편의상 남쪽에서부터 제1건물, 제2건물 등으로 부른다. 이 건물 모형을 보라. 5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행랑으로 이어져 있지 않는가. 신라 때에는 비가 와도 행랑을 따라 이 못가를 거닐 수 있었다. 5건물터에서 공통으로 발굴된 것은 대량의 다양한 기와와 벽돌이다. 이 건물지 근처에서 어떤 유물이 발견되었는지 대강 살펴보자. 제일 남쪽에 있는 제1건물지에는 이처럼 건물이 복원되어 있다. 이 부근에서는 매병 모양 토기, 찍은 무늬 토기, 문장식, 귓꽃, 발거리, 연봉, 불상, 판불 등이 발견되었다. 판불은 여기서 1점이 발견되었고 남쪽 섬과 그 동쪽 연안 사이에서 대부분 발견되어 모두 10점이다. 이곳은 제2건물지인데 건물은 복원되지 않았다. 이곳의 건물이 호화롭고 금빛 찬란했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금동 장식이 많이 발견되었다. 금동 마구리에 끼워진 석가래가 발견되었고 금동제 연봉 장식, 벽걸이 장식, 띠장식, 청동 비녀채, 풍로 등이 발견되었다. 제3건물지에는 이렇게 신라때 건물이 복원되어 지금 발굴 유물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나무 조각 등이 발견되고 침이, 첨차, 난간소루 등이 발견된 것을 보면 건물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통째로 못에 빠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규 용얼굴 무늬 기와 문고리 장식, 불상의 귀, 활석제 사자상 등이 발견되었다. 금장식으로 찬란했을 건물 안팎을 상상해 보라. 제4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에 비해 면적이 작다. 근처에 불당이 있었을까? 불교에 관련된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다. 금동제 불상, 귓꽃, 대좌, 투조 장식, 불번 장식구가 나왔다. 불번 장식구는 당초문 인동문을 오리고 그 안에 수정을 박아 넣은 것인데 한 장소에 여러 개나 나왔다. 의봉 4년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도 출토되었다. 의봉 4년은 서기 679년이어서 문무왕 19년 679년에 동궁을 세웠다는 삼국 4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제일 북쪽에 있는 제5건물지에는 아름다운 정자가 복원되어 있다. 석재난간, 금동가위, 금동용얼굴무늬 문고리, 불번유, 투조된 비천상 등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굴한 모든 유물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따로 건물을 지어 월지관으로 이름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곳으로 가보자. 월지관 내부는 탁 트인 공간이다. 봄이 오는 빛깔처럼 파란 빛이 퍼져 있다. 300여 점의 유물이 다 따뜻하고 정겹다. 와전유, 즉 기와와 벽돌부터 살펴보자 신라인의 신미안을 엿볼 수 있다. 안막새, 수막새에 그린 도안이
창의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신라 독특한 미의 전통을 이룬 것을 보면 그때 기와예술이 오늘날 도자기 예술처럼 번창했으리라. 7세기, 8세기, 9, 10세기 수막세의 특징을 영남 수장고가 보여준다. 8세기를 보라. 신라 문화가 만개했던 신라의 황금기 기와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월지에서 발견된 수막새이다. 수막새 앞에 서면 갖가지 동그란 꽃들의 꽃밭에 선 것 같다. 만화방창이다. 동그라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두 마리 학이 있고 하늘을 나는 가릉빙가의 천음이 있고 백엔모 같은 새의 귀여운 금슬도 있다. 여기는 네 송이 붓꽃이 분주하게 회전하는구나. 신라인의 독창성이고 자유로운 상상이다. 테두리에 꿰어놓은 구슬을 손가락으로 쪼르르 훑어보고 싶다. 안막새도 보자. 용이 신라의 하늘을 세차게 난다. 기린이 목과 등의 갈기 펄럭이면서 뛴다. 석이 가득한 서랍을 하늘을 채운 봉황. 긴 기씨 곧 공기의 결과 다르지 않다. 날며 노래하는 비천. 마른 모는 천상의 향기와 음악이 세상 구석구석에 미쳤음을 뜻할까? 이 비천이 마주보고 날아가는 곳이 거대한 향로란 말인가? 이것은 건물 바닥에 까는 벽돌이다. 보상 화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모서리에 새겨진 사슴을 보라. 궁궐이 사슴 뛰노는 낙원이란 말인가? 이 판불들을 보기로 하자. 이 판불은 모두 10점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이 금동 아미타 삼존 판불 좌상이다.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중앙에 본전불이 있고 좌우에 보살이 모셔져 있다. 본전불의 손모양은 전법윤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데가 없는 특이한 수인이다. 이것으로 본전불이 아미타불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불을 보면 통일신라 왕실에서도 아미타불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협시보살은 본전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있다. 본전불 연자 밑에 보살의 발이 보인다. 광배가 화려하다. 삼존불 각각 당초문 두 강을 둘렀다. 본전은 다시 건문이 광배를 더 둘렀고 그 밖에 또 삼존 전체 광배를 만들어 장엄을 더했다. 이 삼존상은 밀랍을 녹여서 주조한 작품이라 한다. 이들 판불은 아랫부분에 촉을 단 흔적이 있어 감실 같은 곳에 꽂아 두었으리라. 어두운 불감 안에서 찬란한 금빛을 냈을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것은 금동판 보살 좌상이다. 합장한 보살은 단아하지만 광배가 화려하다. 상투처럼 잘라맨 머리띠 중앙에 꽃무늬 장식이 보인다. 어깨 위에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다. 두 가닥의 영락이 복부에서 고리로 합쳐졌다가 다시 두 가닥으로 나뉘어 양무릎 밑으로 흘러간다. 어깨 위에 천이가 떠 있어서 이 보살이 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옆구리에서 나간 천이가 위로 흩날리다가 슬며시 광배의 꽃무늬가 되어버린다. 보살이 천이를 입은 것은 월지에서 발견된 광배용 화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왕실 불교 미술의 특징이 아닐까? 이 보살 판불이 한 곳에서 8점이나 출토된 것을 보면 이런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왕실의 특별한 신앙이 있었으리라. 이곳에는 원래 부처의 광배에 붙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화불, 비천상, 천인상을 모아두었다. 화불부터 보자. 화불은 아무리 작아도 광배가 있다. 이 삼존 입상 화불은 하염없이 먼 나라로 떠나가는 이별의 서러움이 묻어 있다. 이 삼존 좌상 화불은 주불 옆에 협시보살이 있다. 오른쪽 협시보살은 주불 쪽으로 보지 않고 합장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닮지 않았나?
여기 좌우 협시보살은 합 같은 것을 공양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른쪽 보살은 물병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수정구슬이 박혀 있다. 이런 수정구슬이 박힌 화불이 곳곳에 있었다. 수정구슬도 빛을 반사했으리라. 특히 보개에는 고리가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 작은 흔들림에도 영롱한 빛을 발산했으리라. 이 화불은 완벽한 금속 공예품이다. 부처와 공양자의 배치가 예술적이지 않는가? 연꽃을 공양하는 것 같다. 왼쪽은 독점불이고 오른쪽은 천인이다. 천인은 팔을 벌리고 있다. 이것은 비천이다. 비천은 광배가 없고 표대라는 띠를 펴펴히 날려 하늘을 난다. 천인도 광배가 없다. 다리를 반쯤 꿇고 합장한 비천을 보라. 이 비천은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을 떠올린다. 이 비천은 공양물을 올리는 비천이다. 이 수정구슬 위에 있는 비천은 악기를 연주한다. 이 비천도 피리를 불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다. 등 혹은 배를 아래로 하여 공중에서 활강하는 비천, 역동성이 느껴진다. 화불과 비천과 천인을 보면 탑곡 마의 조상군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보살과 비천은 모두 합장을 하고 주불은 천 같은 것에 손을 가리고 있다. 왕실 불교와 신인종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건축 부재를 살펴보자. 이것은 용마루 끝에 올리는 치미인데 5개가 박혀 있는 것은 보주이다. 제2건물지에서 나온 이 금동 석가래 장식을 보라. 아직도 석가래가 마구리에 끼워져 있다. 출토된 그대로이다. 석가래에 일일이 금동 마구리를 끼웠으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물이다.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금빛 찬란했겠는가. 호화로운 대왕의 궁궐. 또 이곳에서 발견된 금동제 연꽃 봉오리 장식을 보라. 이처럼 목재 난간 위에 부착하였다니 석가래만 빛났던 것이 아니라 난간의 연꽃 봉오리도 금빛을 발산했으리라. 세계에 어디 그런 호화스런 궁전이 있었던가. 금동 마구리 장식을 보라. 뺄목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이처럼 금으로 마감하였다니. 금동 꽃모양 장식이라 하지만 그 말이 복잡하다. 귀꽃이다. 나무 단면에 비스듬히 피었을 금꽃. 이 금동 장식판을 보라. 이것을 기둥에 붙여 기둥을 빛나게 했을 터. 기둥 하나, 창방 하나 그대로 두지 않았다. 금동 문고리를 보라. 어느 하나 호사스럽지 않다면 궁궐의 격조가 아니다. 용 얼굴 무늬 혹은 보상화 무늬를 베풀었다. 금동 용얼굴 벽걸이다. 옷걸이도 금으로 치장하였다. 금동 보상화 무늬 옷걸이를 보라. 왕실의 건물 내외부가 극히 화려했다고 삼국사기에서도 말한다. 금동 용두이다. 아마 임금의 용상의 팔걸이에 붙였으리라. 번쩍거렸던 임금의 용상, 임금의 위엄. 이 금동 봉황 장식은 어디를 장식하였을까? 이 돌난간은 제5건물지에서 나왔다. 삼국사기 옥사조에서는 진골의 가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면서 현어를 조각하지 못하고 금, 은, 유석, 오체로서 꾸미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골이나 궁궐에서는 이런 호사스런 장식을 했단 말이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이 호화롭다고 해도 이런 금으로 만든 궁궐에 비하랴. 당나라 사신, 일본의 사신이 놀라고 갔을 터 우리는 월지간의 유물 중 아주 일부만 보고 감탄했을 뿐이다.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전시관을 놨으니 여전히 음산한 하늘에
더 음산한 21세기 바람이 분다.